안녕하세요. 캐타리코입니다. 벌써 6번째 에피소드로 찾아오게 됐는데요.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을까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운동하고, 글도 쓰고, 영상 촬영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바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친구들이랑 놀면서 약간 이렇게 기분 전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즐거운 일주일이었습니다. 아직 일주일이 끝나진 않았지만, 남은 금토일도 재미있게 보냈으면 좋겠고, 내일은 아마 언니랑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멘탈 다 보셨을까요? 저는, 엘리멘탈을 이번 주에 봤는데요. 재미있더라고요. 일단은 한국 정서랑 확실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한국 정서랑도 잘 맞았고, 애니메이션도 즐거웠고, 눈이 즐겁고, 그래서 참 재미있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끝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날이 정말 너무나도 더워졌습니다. 원래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낮에는 덥고 잘 때는 그래도 선풍기 틀고 자면은 좀 추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막 어디 왔다 갔다 하면 땀이 막 한 바가지 나가지고 갔다 와서 씻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다들 더위 조심하고요. 열심히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안경을 쓰는데 눈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는 안경을 초등학교 때부터 썼는데요. 처음에 안경을 쓰게 된 계기가 안경을 쓰고 싶었어요. 눈이 안 좋아서, 눈이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거든요. 눈이 좋았는데 워낙에 안경 쓴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빠가 라면을 먹으면은 이제 라면이 뜨거우니까 안경에 김이 서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경 이제 안경 닦기로 닦을 거 아니에요. 전 그게 되게 멋있다고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막 모니터 앞에 막 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후회해요. 많이 후회해요, 사실. 아마 저희 엄마랑 아빠랑 둘 다 시력이 그렇게 좋으신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경을 쓰게 된 거는 정해진 걸 수도 있겠지만 그때 노력을 조금 덜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원래 대학생 때는 안경 쓰다가 뭐 렌즈 끼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렌즈 꼈다 안경 썼다 이렇게 반복을 했었어요. 근데 한동안은 계속 안경만 꼈어요. 안경이 편하니까. 렌즈는 아무래도 렌즈 낄 때나 뺄 때나 손이 청결해야 되고 렌즈 액도 계속 갈아줘야 되고 깨끗이 청결함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눈에 뭐가 들어가도 너무 눈이 갑자기 너무 아프고 렌즈까지 꼈는데 눈에 뭐가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그거는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렌즈를 잘 안 꼈는데요. 이제 다시 렌즈를 끼고 싶더라고요. 안경을 쓴 내 얼굴이 너무 질려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렌즈를 샀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싼 렌즈집을 찾아가지고 컨택 렌즈를 샀는데 이거를 잘 끼고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데이로 샀는데 원데이가 그래도 그나마 제일 편하더라고요. 끼고 그냥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원데이로 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운동을 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살도 빼고 싶고, 운동을 해야지 활력이 나는 것도 있고, 체력을 좀 늘리고 싶었어요. 내가 이제 30에 접어든 건데, 이제 프라임이잖아. 내 인생에서 제일 익어갈, 그러니까 활동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막 도전하고 막 이럴 나이인데,
체력이 없으면 그걸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살 뺄 겸 일단 1순위는 살이었고 사실 살이었고 뭐 체력을 늘리고 활력을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됐는데 운동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저는 PT를 받지 않고 제가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거나 언니한테 듣고서 참고해서 운동을 하는 편인데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런닝머신 뭐 20분 타고 뭐 레그 프레스라든지 숄더 모시기 등이랑 바이셉 팔뚝 운동하는 기구를 했는데 이번 주는 솔직히 너무 하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하기는 싫은데 근력 운동을 하기는 싫은데 운동은 해야겠고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바꿔서 런닝머신을 30분을 타고 사이클을 20분을 타고 했습니다. 근력 운동이 너무 하기가 싫어서. 근데 런닝머신을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탔어요. 처음에는 그냥 탔고 이제는 그 인클라인을 12로 맞춰놓고 속도는 그렇게 높게 안 해요. 속도는 3.5에 맞춰놓고 10분을 탔습니다. 10분을 타고 이제 인클라인을 다시 6으로 낮춰서 속도를 좀 올려서 10분을 타고 그 다음 10분은 인클라인 0으로 맞춰놓고 속도를 올려서 10분을 탔어요. 근데 그게 진짜 땀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인클라인이 확실히 산 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운동이 많이 되고 이제는 어제부터는 이제 인클라인 12를 15분을 탑니다. 인클라인 12를 올려놓은 거를 15분을 타고 이제 10분 인클라인 6으로 해서 타고 나머지 5분은 그냥 평지에서 타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땀이 애초에 여름이라서 지금 땀구멍 열려가지고 많은 편인데 진짜 런닝머신 한번 타고 나면은 홍수입니다. 홍수 그냥 홍수.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근력 운동은 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런닝머신이랑 사이클만 탔는데 조금 잘못 다리를 쓴 건지 발목이 조금 아프네요. 오른쪽이. 그래서 운동하는 방법을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운동하고 나서 전화사주를 봤어요. 친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전화사주를 봤습니다. 저는 이제 사주를 그렇게 많이 지금까지 딱 태어나서 2번 본 거예요. 오늘 본 거랑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본 거랑. 그래서 저는 사주를 사실 그렇게 자주 보러 다니는 편도 아니고 막 맹신하는 편도 아니고 한데 그냥 좀 내가 지금 결정한 내 삶의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냐가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하고 브런치에 글도 쓰고 팟캐스트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한테 너무 즐거운 일이거든요. 편집을 하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상 찍는 거에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편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이지만 저에게는 지금은 일이지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렇게 막 성실한 편이긴 하죠. 주어진 거는 열심히 하는 편인데 그 이외에 내 시간에는 조금 좀 게으른 편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다 보니까 편집을 하는 것도 재미있고 물론 제가 쓰는 프로그램을 제가 전문가처럼 다루는 건 아니라서 힘들 때도 있고 타협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지만 너무나도 즐겁게 하고 있지만 이 일이 회사원들 뭐 직장 다니는 것처럼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게 아니라 뭐 직장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런 건 바로바로 수입이 생기거나 바로바로 뭐 내가 바이럴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이제 2달째 되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은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나는 이제 점점
한 살 한 살 먹어갈 거고, 이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를 조금 현명하게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즐겁지만 이게 내가 계속 두고두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했어요. 몇 년 지나서까지도 내가 이걸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사주를 봤던 것도 있어요. 뭐 사주가 답을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좀 그래도 저는 명쾌한 답변을 받은 것 같아서 뭐 제가 그 사주에 나온 것처럼 막 고지곧대로 다 따라가는 건 아니겠죠. 따라갈 수도 없을 거고 사람이. 근데 그냥 어 그래도 좀 마음이 위안이 됐다 이 정도. 그래서 되게 좀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운동 갔다가 전화 사주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렌즈 찾으러 갔다가 이제 택배 반품할 것도 반품 맡기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하나 찍었어요. MBTI 검사하는 거를. 그런데 지금 너무 졸려요. 아침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했더니 사실 조금 눈이 감기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 그냥 솔직히 너무 더워가지고 퍼지긴 했어요. 이게 제가 아직도 이 음질을 정확하게 캐치를 못해가지고 아직도 많이 좀 웅성웅성 거리긴 하는데 마이크 음질이. 근데 그 선풍기를 같이 틀고 녹음을 하면 더 이게 심해지더라고요.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서 지금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약간 지쳐가지고 좀 힘든 상황인데 약속은 약속이니까 목요일날 올리는 건 내가 정한 약속이니까 해야죠. 그래서 이번 주는 되게 아주 생산적인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원래는 이제 유튜브로 MBTI 검사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재밌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내가 팟캐스트에서까지 MBTI를 얘기하면 또 너무 반복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꺼려지긴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내가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여기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저는 인간관계가 되게 좁은 편에 속해요. 저는 자기소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했고 미술로서 계속 학업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영역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하는 사람분들이나 예술하시는 사람분들 혹은 뭐 되게 영역이 좁은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다리 하나 건너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진짜로. 어느 정도냐면은 내 친구의 친구는 무조건 내가 다니는 대학교에 있고 심지어 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제 대학교 동기가 일하는 곳이 저희 사촌 언니도 미술을 했거든요. 사촌 언니가 일하는 곳이었어요. 이 정도로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다리 하나 건너면은 그 사람 아는 거는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예술하는 쪽에서는 인성을 좀 잘 가꿔야지 내가 앞으로 뭘 하든 장애물 없이 조금 편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거는 근데 솔직히 인성 관리는 예술이 됐든 체육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특히나 더 조심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선생님도 다 거기서 거기고 교수님도 거기서 거기고 학원도 거기서 거기고 애들도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학교도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가 되게 좁아요. 애초에 좁은 그 쪽인데도 저는 활발한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는 술 열심히 먹고 다니고 막 다 놀러 다니고 막 매일매일 놀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닫혀 있어요, 관계가. 제가 아무래도 혼자 있는 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로 좋아해요, 혼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누가 나한테 말 거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가끔은 대답하기가 너무 귀찮을 때가 있다요. 나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귀찮을 때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리고 친구도 딱히 많이 사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낯을 가리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제가 뭔가를 해야 할 때는 그렇게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은 아니에요. 나서서 할 줄도 알고 그러는 편이긴 하지만 친구 관계에서만큼은 조금 그냥 내 울타리, 내가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노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한결같아요, 항상. 거기서 거기인데.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너무 혼자서 지내는 것도 나한테 그렇게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친구를, 그러니까 제가 친구를 자주 만나지도 않아요. 자주 만나지도 않고, 간혹 가다 몇 개월에 한 번씩 만날 편인데,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냥 에너지 소모가 좀 많이 되는 편이더라고요. 친구를 한번 나갔다 오면,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 오면은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이 되는 편이고,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것도 너무 많고, 뭐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친구랑. 근데 뭐 그 친구랑 의견이 안 맞을 때에 그 처신이라고 해야 되나? 대처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도 못하겠고. 근데 또 그거에 따라 맞춰주기는 또 싫고. 그래서 그냥 애초에 그런 걸 피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아, 근데 친구들 중에서도 진짜로 내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는 있긴 있어요. 거의 제가 그렇게 공감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무슨 일이 있어서 슬펐어. 그럼 나는 그거는 너가 왜 그런 상황에 가서 왜 그런 감정을 느꼈고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으며 뭐 그런 거는 다 이해를 하는 편이죠. 왜냐면은 얘기를 들으면 다 아니까 나도 얘 성격 알고 얘 성격에 이런 상황이 닥쳤으면은 아 그런 감정을 느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지. 내가 그 감정을 같이 느끼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이해를 하는 편이긴 해도. 그래서 그래도 내가 걔 감정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뭐 슬펐어 이래도 왜 슬펐어? 뭐 이렇게 로봇처럼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하지만 내 본 모습은 그래도 로봇에 조금 가깝기 때문에 진짜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조금 가감 없이 감정을 드러내는 편이긴 합니다. 잔소리도 많은 편이고 싫은 것도 많은 편이라서 딱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들이 많긴 한데 유달리 내가 얘한테는 비난도 비판도 잘할 것 같은 잘할 수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한테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잘하면 잘했다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관계가 저는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가끔 가다 걱정은 되죠. 내가 너무 얘한테 그 필터 거치지 않고
너무 다 말했나? 근데 또 그 친구는 또 유달리 공감을 잘하는 친구고, 감성적인 친구고,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나는 얘네한테 상처받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거는 내가 느꼈을 때의 감정인 거고 걔가 느꼈을 때는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막하지 너한테. 그래서 근데 걔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걔 주변에는 걔가 워낙 성격이 밝고 활발하고 친구들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런 편이라서 그 감정 표현을 잘하는 친구라서 주변에 걔랑 비슷한 친구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걔는. 그래서 걔는 오히려 나같이 아니면 아니다 잔소리 해줄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듣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이 우정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네이버 마이박스 정리를 좀 했어요. 필요 없는 사진들은 이제 지웠는데 거기에 이제 저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이 있어요. 근데 걔랑 그 교복 입고 찍은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 우리가 그래도 좀 오래된 사이긴 하구나. 왜냐면 내가 걔랑 이제 17살 때 만났으니까 이제 13년은 된 거죠. 제가 30이니까 13년은 된 거지. 그래서 참 우리가 해온 역사가 그래도 꽤 긴 시간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옛날 사진들 보면서 어렸을 때 언니랑 찍은 셀카도 보고 친구들이랑 찍은 셀카들 뭐 그때 했던 작업물 사진 그때 또 막 한참 21~22살 때 뭐 친구들이랑 새해 인사 주고 받은 것들 이런 것도 카톡으로 남아 있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저는 친구라고 해서 얘의 모든 거를 다 용서를 할 수 있고 얘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친구여도 친구니까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넘어갈 수는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거고 싫은 건 싫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끔은 친구들이 막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죠, 당연히.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걔가 뭐 어떤 반응을 했다. 그럼 나는 그 반응에 대해서 100% 이해를 못할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어렸을 때 지냈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 마음이 조금 씻겨 나가긴 하죠.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감정이라든지 주위의 것들을 계속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적어도 3년, 고등학교 3년, 고등학교 친구랑 가정을 했을 때. 그 3년 동안 정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교복에,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공부를 하면서 똑같은 전공, 이렇게 되니까 정말 모든 것을 공유를 하다가 점점 이제 대학교를 가고, 뭐 대학원을 가고, 뭐 취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사는 세상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변하면서 나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성장을 해 나가는 거니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죠. 내가 언젠가 나이를 더 들게 되면은 얘랑은 끝이 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할 때가 있는 것 같고 뭐 이러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했던 모습은 못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은 했었죠. 점점 이제 나이가 차면 찰수록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나는 얘네랑 무조건 같이 갈 거야. 뭐 모든 걸 같이 하겠지. 나중에 애도 같이 낳겠지. 뭐 이런 생각 했다면은 이제는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애들도 이제 본인 성향을 뚜렷이 알게 되는 거고, 본인이 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뭐 그런 게 정말 확고해지는 시기가 이제 다가오니까, 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게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다 같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그게 결코 슬픈 일은 아닐 거예요. 속은 상하겠죠. 같이 끝까지 간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친구가 커서도 똑같은 존재로 남아있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 30밖에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뭐 이렇게 말하고 뭐 진짜로 멀어졌을 땐 펑펑 울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안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끝까지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뭐 성장통인가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사실 너무 바빴어요. 요즘에 사실 너무 바빠가지고 왜 바빴지? 글 쓰는 게 조금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글 쓰는 게 주제 정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주제를 정하고 글을 써도 글을 쓸 때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인 척하고 쓸까봐 그게 싫어서 고민을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저는 솔직한 편이거든요. 저는 솔직한 편이고 솔직하기 때문에 가식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있긴 하겠죠. 남들이 봤을 때 느끼는 그게 있긴 하겠죠. 사람인데 사회생활도 해본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아닌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가 되면서까지 글을 쓰는 게 그리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끝까지 못 가져갈 것 같아. 그거를 너무 막 복잡해져서. 그래도 조금 좀 멋진 단어들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0.5개 국어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어도 맞춤법이 항상 문제가 되고, 그래도 한국어는 많이 썼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는데, 맞춤법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영어는 듣는 거는 거의 완벽하게 하는데, 영어는 또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포멀하게 말하는 방법이. 그래서 영어도 못해, 한국말도 못해. 그래서 저는 0.5개 국어를 한답니다. 그래서 좀 멋진 단어를 좀 쓰고는 싶어 해요. 근데 또 그게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멋진 단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냥 내 기준에 좀 멋진 단어? 그런 단어를 골라서 쓰고는 있는데, 뭐 멋진 단어를 많이 알아야 내가 그 중에서 골라서 쓰든 말든 하지. 멋진 단어를 알질 못해가지고 아주 큰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이 단수예요. 저희 아파트는 좀 오래돼가지고 여름마다 이제 청소를 하는 건지 하여튼 뭐 때문에 단수예요. 그러면 찬물만 나오는데 찬물이 적당한 찬물이 아니라 진짜 얼음장처럼 찬물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덥지 않습니까? 더우니까 찬물로 목욕을 하는 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며칠 전에는 제가 마라 엽떡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다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마라 로제 찜닭을 시켰어요. 두 찜에서.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그걸 먹고 제가 얹혔나 봐요. 갑자기 편집하고 있었는데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뭔가 이렇게 앉아있지도 누워있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 머리가 아픈 건가 해가지고 타이레놀을 먹었어요. 근데 속이 얹힌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체했을 때 드는 그 증상 같아가지고 토를 했어요. 제가 토를 하고 이제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은땀도 났었으니까 씻는데 진짜 물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물이 너무 차가운데 저희 집이 단수에다가 저희 집 샴푸가 또 쿨링 샴푸예요. 방기원의 무슨 샴푸인데 엄청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내 머릿속을 차게 만들어주는 샴푸인데 쿨링 샴푸에다가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로 씻으니까 저는 제 머리통이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머리통이 날아가는 줄 알아가지고 정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리아야, 저희 집 강아지가 지금 안아달라고 와가지고 옆에서 찡찡거리는데 어휴. 리아야, 언니 이거 하고 있잖아. 그래서 저는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는 인사할래? 이렇게. 싫어? 왜? 그래서 저는 정말 그날은 머리통이 날아가고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온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씻고 나니까 토하고 씻고 나니까 이게 뭔가 개운했나 봐요. 그 얹힌 게 다 내려가고 목욕제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져가지고 저녁에 외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렇게 살았니? 요즘에는 뭐 나름 재미있게 산다고 살고 있는데 재미가 딱히 없네요. 그 친구랑도 이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그 게스트 초청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봤어요. 일단은 제 친구 한 명한테 일단 말해놨고요. 그래서 걔랑 일정 조율해서 만나면 될 것 같고 제가 형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부는 지금 한참 바빠가지고 형부가 한 다다음 주에 시간이 좀 괜찮을 수도 있대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때 잠깐 뺏어야 되겠어요. 형부를, 시간을.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고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올까? 망했네. 그리고 제가 이제 드디어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그 연애 프로그램을 본다고 했잖아요. 외국 연애 프로그램을. 한국 거는 나는 솔로다만 보고 외국 거 연애 프로그램은 잘 보는 편이에요. 넷플릭스에 연애 프로그램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는데 러브 아일랜드라고 있어요. 러브 아일랜드가 아마 영국이 원조인데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정말로 아일랜드, 그러니까 섬 같은 데다가 남녀들 몇 명씩 모아놓고 짝짓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 외국 거는 저희 나라 정서와는 잘 맞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항상 보다가 멈추는데 이번에 엊그저께인가 이번 주 월요일인가
넷플릭스에 러브 빌리지라고 나왔어요. 러브 빌리지라고 일본 이제 연애 프로그램인데 시골집에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남녀들이 이제 커플이 되어 가는 건데 진짜 시골집이어서 뭐 문 창호지 같은 것도 손수 출연자들이 갈고 바닥재도 갈고 그러니까 집을 관리를 하면서 사랑을 이어나가는 프로그램인데 지금 한 8화 초까지 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랑 같은 동양권이긴 하지만 같은 동양 안에서도 굉장히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브 빌리지 일본 거지만 일본 거라서 조금 정서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거 12세야 이게? 이게 12세구나. 근데 12세가 보면 좀 그럴 것 같은데 한 적어도 15세인데 이거? 그러니까 막 외국 프로그램처럼 막 갑자기 키스를 하고 갑자기 막 뭘 하고 막 이건 아니에요. 막 몸을 탐닉하고 막 이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본인의 성 생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던데 이게 12세가 볼 수 있나? 저는 12세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뭔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 근데 이게 재밌어요. 재밌는 게 여기 하트 시그널 같은 것처럼 패널들이 있어요. 패널이 2명이 있어요. 여자, 남자 이렇게 2명이 있어서 같이 보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건데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막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이런 거는 좀 잘 우시더라고요. 출연진 분들이. 근데 이게 우는 이유가 진짜 사랑에 절절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은 특수한 환경에 놓여져 있으니까 감정이 격해지고 이게 전부라서 이렇게 눈물이 나게 되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 들긴 해요. 그래서 예, 저는 러브 빌리지 넷플릭스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넷플릭스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게임도 참 열심히 하는데요. 예, 저번 달인가, 예, 인스타 구경하다 인스타에서 무슨 리듬 게임을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리듬 게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리듬 게임이길래 받아서 했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퀘스트 깨가면서 이벤트 나오면 이벤트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리듬 게임이 그냥 뭐 노래가 진짜 팝송이에요. 진짜 팝송. 막 힙합 뭐 저는 막 도자켓의 세이소, 뭐 빌리 아일리시의 배드가이, 뭐 이매진 드래곤스 노래도 있고, 뭐 블론디 노래도 있고, 그 되게 다양한 노래들이 있어요. 리듬 게임이. 물론 광고도 열심히 봐줘야지 노래를 수집할 수 있긴 하거든요. 광고가 진짜 너무 귀찮긴 한데 그래도 진짜 있는 노래로 리듬 게임을 하니까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 닌텐도 저스트 댄스 있잖아요. 그것도 솔직히 하고는 싶은데 저희 집이 또 1층이었으면 했겠죠. 근데 1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 막 진짜 저스트 댄스는 그 화면에 나온 춤을 맞춰서 따라 춰야지 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안 쿵쿵거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1층으로 이사를 가진 않겠지만 만약에 간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유튜브도 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글도 쓰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요. 팟캐스트에다가. 막 유튜브에도 막 브이로그 올리고, 막 브런치에도 글 쓰고 막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다 겹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겹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는 최대한 반복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렇게 내용이 재미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래 재미없는 사람인데 재미있는 줄 알았던 건지 아주 큰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원래부터 기획을 하고 있었던 게스트 초청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제가 좀 어느 정도 그 구독자가 모이면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누가 내가 게스트 초청한다고 올 수는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 그 게스트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출연료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안 되겠네. 해야 되겠어요. 너무 할 말이 없어. 나는 내가 할 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주절주절 이것저것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네요. 그 오늘은 너무 더워가지고 더위를 먹은 걸까요? 사실 지금 더위를 먹은 것 같아. 너무 졸려. 그리고 왜 이럴까 내가 오늘 50분은 채우고 싶은데 50분을 못 채울 것 같다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 나 50분 못 채울 것 같아. 일단 내일 이번 주에 할 얘기가 생각이 난다면은 보충 시간으로라도 한번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난다면 어쩔 수가 없어. 슬프네. 네, 오늘은 그냥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들 좋은 낮, 좋은 아침, 좋은 새벽, 좋은 밤, 좋은 저녁, 좋은 오후 되시길 바라고요. 다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